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기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 그 외교사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조지 캐넌 이야기인데요. Remembering 조지 캐넌 Lessons for Today라고 멜빈 레프러라는 버지니아 역사 교수가 쓴 아티클이 있는데 그 아티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지 캐넌의 이야기를, 미국 외교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멜빈 레플러는 제닝스 랜돌프 펠로우 연구원으로 지금 재입되고 있는데, 지금 이 글을 쓴 것은 2006년 12월 달입니다. 스페셜 리포트라는 형식으로 쓴 아티클입니다. 한 17페이지 정도 되는데, 조지 캐넌이 죽은 지 1년 뒤에 쓴 겁니다. 조지 캐넌이 그건 몇 살입니까? 한 100살 정도, 101살까지 살았죠. 2005년도에 죽었고 101살, 2살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중국의 그 대만에서 정학량이가 그 100살 넘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던데. 지금 조지 캐넌 이야기가 다시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 조지 캐넌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롱거 텔레그램이라 해가지고 더 긴 텔레그램, 더 긴 정보, 더 뉴 아메리칸 차이나 스트라티지라고, 이게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글인데, 여기 이제 모방한 것이 조지 캐넌이 1946년에 쓴 모스크바 대사관으로부터 보낸 롱 텔레그램 전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 롱거 텔레그램을 쓴 인물이 익명으로 썼어요. 그것이 이제 조지 캐넌이 47년 포린 어페어즈에 쓴 익명으로 썼던 그러한 형태 모방을 했던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지 캐넌을 이 미국 외교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멜빈 레플러 교수는 여러 가지 훌륭한 책을 썼어요. 많은 책을 썼는데, Preponderance of Power라고, National Security,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Cold War라는 그런 책이 있고, The Specter of Communism, 미국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를 쓴 거죠. The United States and Origin of the Cold War. 1917년부터 1953년까지의 미국과 냉전의 기원에 얽힌 공산주의 문제를 쓴 것이고, 그게 두 번째 책이고, 세 번째로는 유럽의 프랑스 안보 문제를 다룬 The Elusive Quest, America's First Pursuit of European Stability and French Security. 1919년부터 1933년간의 프랑스의 안보 문제에 미국이 어떻게 그것을 지원을 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책들을 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지 캐넌을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건 이것이 아니고, 조지 캐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의 기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역사로 돌아가서, 냉전시대에 막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과의 냉전이 막 시작될 때에 조지 캐넌이 대수호 봉쇄 정책을 입안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지 캐넌이 무슨 생각을 했던가, 그리고 이제 46년에 소련
소련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소위 그 The Long Telegram, 긴 전문을 보내면서 소련의 그 위협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조지 캐넌의 대서봉쇄 정책 핵심적인 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지 캐넌을 소개한다면 1904년생입니다. 1904년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에 사망했으니까 무려 101살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장수를 했습니다.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은 1946년 롱 텔레그램, 긴 전문에서 유명하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해 1947년 7월 달에는 Foreign Affairs에 익명 미스터 X라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미스터 X라는 저자로서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The Sausage of Soviet Conduct, 소련 행동의 소스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굉장히 그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소봉쇄 정책의 입안자가 되고 냉전 시기 미 외교를 주도하게 되죠. 이 사람 핵심은 별로 이제 그 당시에 46년, 47년까지는 그 미 외교와 국무부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지 않았던 인물인데, 어쨌든 그 국제 정치는 그동안의 우드로 윌슨적인 이상주의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보다도 유럽에서 있었던 그 세력균형 원리라든가 현실주의적인 입장, 리얼리즘, balance of power, 이런 개념의 이 미국의 외교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억제를 하려면은 파워, 힘의 외교를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키신저의 외교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와중에서는 그렇게 국무부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인물인데, 어쨌든 간에 모스크바에서 미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모스크바의 그 당시의 대사가 헤르만 대사 아닙니까? 헤르만 그 밑에 2인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롱 텔레그램을 입안을 쓰고 본국으로 와가지고 국무부에서 들어와서 Policy Planning Staff, 정책 기획 참모로서 마샬 밑에서 일을 하고 나중에는 에치스 국무장관을 섬기게 됩니다. 캐나는 마샬 계획도 트루만 독트린의 입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그 1951년경입니까? 주소대사를 한 1년 정도 역임을 했고, 나중에는 60년대 초에 한 2년 동안 유고슬라비아 대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캐난이 소련 위협에 대한 평가가 이제 핵심적인 것인데, 냉전 시기에 소련의 위협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군사적인 건 아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뭐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위협이다. 그럼 여기에 맞서려면은 서유럽을 부흥을 치게 된다. 이게. 힘을 강화시키게 된다. 웨스턴 유럽을, 특히 거기 이제 독일 쪽이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재건을 강조를 했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소련에게 헤게모니를 넘겨서는 안 된다. 즉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것이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연결된 대륙 아닙니까? 유라시아 대륙에서 소련의 영향을 봉쇄해야 된다는 그 소련에 대한 컨테인먼트 팔러시, 봉쇄 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협상을 하는 것은 그냥 어피즈먼트, 그냥 유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힘을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을 보면은 미국의 구체적인 이익이 뭔가, 또 미국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지 캐런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아데네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미국의 이 약점은 뭐냐면, 또 너무 리갈리즘, 법률지상주의, 법률적인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럴리즘, 미국식 도덕주의, 이것에 너무 지나치게 광신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회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는 데모크라틱 피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회의를 느낀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련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소련 위협의 기원은 두 가지 팩터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안보 불안증이죠. 불안증과 막스 레닌주의의 도그마의 영향을 받고 소련이 대외적으로 서방 세계에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전통적인 러시아의 안보 불안증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러시아의 안보 불안증이라는 것은 피터 대제가 근대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팽창주의 노선을 취했죠. 또 거기에 그걸 이어받은 에카테리 여제가 부동항 확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진을 해가지고 서방 세계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의 견제에 눌려가지고 크리미아로 진출하려다가, 흑해지방으로 진출하려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쪽을 동진을 해서 소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구를, 부동항을 확보하면서 이런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간 파천해서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종의 아간 파천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이 국내에서 전체주의, 독재 정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 예산을 모아서 해외에서 소련의 국력을 팽창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서유럽에 대한 공세를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소련 사람들은 러시아 국경 밖에서 벌어지는 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감각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서구인들의 분열을 핵책하고 폭력을 충동질하면서 서유럽의 취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자는 부자에게 저항하고, 흑인은 백인에게 저항하고, 청년은 노인에게 저항하고, 신거주자는 기존 거주자에게 저항하면서 계급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소련 공산주의의 하나의 양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크렘린은 유럽을 넘어서 가지고 식민지하고 식민제국 인민들에 대해서 소유럽 국가들의 힘의 영향력을 지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소련은 뭐 약점이 없느냐? 소련도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러시아 민중들이 2차 대전의 고통에서 겪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팽창 위협은 서유럽이 미국과 연대해가지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맞서면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팽창 계획에서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으로 대응을 하면은 맞설 수 있다 하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캐난이 강조하는 것은 서유럽을 강화시킨다는 것과
미국의 홈프론트, 국내 전선 문제입니다.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미국 사회가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란이 주장하는 세계 공산주의는 병든 티슈 위에 자라나는 악성의 기생충과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서방과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서유럽의 정치 체제를 전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서유럽의 경제 부흥을 지키고 일본을 재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직접 퇴치하기보다는 서유럽의 경제 부흥을 더 강조해서 마샬 국무장관이 추진했던 마샬 원조 입안을 형성하는 데 핵심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독일과 아시아 일본을 중시를 해가지고 이 두 나라를 특히 미국의 우방으로 삼아서 소련의 위협에 방어할 수 있는 방패막이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 케난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려면은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일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가더가 그 당시에 추진했던 개혁,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케난이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친일파로 등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케난은 일본을 소련 공산주의의 유혹으로부터 차단시켜야 된다. 그러면 일본을 민주개혁이 아니라 다시 이제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케난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국제관계는 이런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미국의 헤게모니가 아니라 러시아, 유럽, 미국 이런 블록의 세력균형을 통해서 미국이 지나치게 세계 각 국가의 경제국가로 여기저기 간섭하는 것은 미국에도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나친 지나친 해외 인터벤션, 개입,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방만하게 군대를 전 세계 각국에 주둔시킨다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지 케난은 찬성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대의 미국의 최우선 전략은 서유럽의 재건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케난은 60년대 이후에도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는데, 특히 미국의 베트남 정책, 베트남의 개입과 베트남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맹렬한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 이유는 미국의 자원이 낭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미국 베트남 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또 민주적 통치가 결국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서 고민을 했고, 미국이 외국에게 인권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해라, 또 민주화를 해라 이렇게 외국 정부에 이렇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 돌아가자면은, 그러면 케넌이 주장했던 X 아티클이라든가 The Sausage of Soviet Conduct, 이런 논문을 통해서 주장했던 것은 소련에 대한 위협 인식이고 미국 이익에 대한 평가 문제로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소련의 위협 인식과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과연 조지 케넌이 주장했던
러시아에 대한 그런 봉쇄 정책에 대한 어떤 교훈을 바이든의 행정부가 대중 정책에서 조지 캐넌이 주장했던 교훈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81페이지, 이 글이 81페이지인데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시진핑을 제거하라고 이런 글이 지금 나왔다고는 하는데, 과연 조지 캐넌하고 비교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다음에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